보건의료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는 김영성의 보스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건치의 김영성입니다. 예, 저는 건치를 사랑하는 의사 정영준입니다. 네,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에 탄핵 정국이 계속되고 있고 또 윤석열 체포와 윤석열의 반항 정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피로감도 되게 높고 스트레스 지수도 엄청 높은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가 오늘 나오는데 왜 이렇게 짜증을 내 그러더라고요. 그 모든 이유가 저는 대통령이 윤석열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슈에서 한동안 의료 대란에 대한 이슈를 좀 밀어놨었는데요. 12월 말 지난달 말이죠. 지난달 말에 의사 개원이 전공의 의대생을 막라는 전국 의사 대표자 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뉴스에서는 아주 간략히 다룬 것 같은데 혹시 그 어떤 얘기가 좀 나왔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 전공의들의 요구를 한 번 더 강조하는 걸로 저는 끝났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뭐 이제 윤석열 씨가 지금 일으킨 친핵 쿠데타가 실패하기 전에도 이미 그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제 실패하고 나서는 명확하게 현재 이제 이 증원안과 각종 의료개혁안이 윤석열 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철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기대감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항상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몰 비용이 너무 커졌다는 거죠. 지금 이미 1년을 쉬었기 때문에 이제 이 1년을 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그냥 온건하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타협할 수 있는 안들이 쉽게 나오기가 어려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조금 문제를 풀 실마리가 생기는 게 아니고 실타래를 막 당겨놓은 것처럼 완전히 꼬여버렸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좀 자세히 묻도록 하고요. 정부는 뭐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탄핵 정국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 사실상 의료 민영화 문제에 관련된 의료 인력 증원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전공의들이나 의사협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지금 받아들여지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25년도 입시는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지금 정시 지원 받고 있고, 그리고 그간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전공의 협회, 사실 이제 의사협회도 전공의 협회 이제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이 사실 주도하고 있다고 거의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파워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다른 사람들은 싸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전공의가 사실은 싸우고 다 사직하고 학생들이 거기 이제 같이 동참한 건데, 뭐 학생들은 전공의랑 연동된다고 봤을 때 사실 전공의가 싸웠다. 요게 이제 지금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는 지금의 의료대란의 핵심이고요. 그럼 전공의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냐가 또 중요한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의사증원안에 대해서는 본인의 정권 명운이 걸려 있었으니까 끝까지 포기를 못 하다가 이제 12월 3일에 이제 본인이 어쨌든 그 친위 쿠데타 일으키면서 자충수 둬가지고 지금 이제 실패하고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전공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 완전히 원점으로 돌릴 수 있다. 더 나가서는 2026학년도는 감원도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지금 많이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제 자체를 윤석열 정부랑 협상할지도 또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기 대선이 거의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차기 정부와 협상해도 되니까 3월 복귀를 할 이유가 굳이 있을까? 왜냐하면 이후에 차기 정부랑 협상하면서 이제 뭐 4월, 5월, 6월에 복귀해도 되고 어차피 군대 가야 될 사람은 군대 이미 다 갔고 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같은 이제 그런 진료과 전공의들은 안 돌아갈 생각으로 이미 나가서 또 뭐 취업하거나 다른 진료과 지원으로 바꾸거나 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상황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매몰 비용이 많이 커진 상황이라서 이제 의사 증원안 자체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전공이 다시 이제 뽑겠다 이렇게 했는데 거의 뭐 200명 뽑으면 2명, 3명 이 정도로 됐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전체 전공의들이 지금 복귀를 안 한다는 뜻은 이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 건가요? 전체가 합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전체가 합의를 하고 있다고 봐야죠. 싸우는 전공의. 그리고 이제 이 전공의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복귀를 할 전공의가 있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복귀를 할 전공의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 인기 진료과인 정형외과라든가 뭐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이런 것들은 다 복귀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죠. 거기서 4년차, 3년차 하다가 본인이 다른 진료과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전체가 다 복귀하는 결정이 나면 복귀할 거예요. 근데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점 때문에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복귀를 안 할 전공의들은 어떤 방법을 해도 이제 복귀를 안 합니다. 어차피 그 진료 전문의가 되는 걸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 진료 전문을 포기한 전문의. 그러면 이제 지금 전공의 지원을 뭐
TO도 많이 안 나왔죠. 왜냐하면 그렇게 TO를 많이 근데 거기 지원자도 많지 않고 많이 안 뽑은 이유는 뭐냐면 복귀를 할 거라고 생각되는 진료 과목의 그 대학의 교수님들이나 그 진료 과목 그 교실들은 어차피 자기 티어 다 차 있는 거예요. 뽑을 이유가 없는 거죠. 뽑는다는 것 자체가 돌아오는 사람을 못 돌아오게 하는 거기 때문에 포기를 명확하게 한 진료과들, 대표적으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같은 곳 외에는 이제 선발 여력이 사실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 4개 과는 또 지원을 또 요번에 또 많이 안 했죠. 일부만 지원했습니다. 이런 거죠. 요번에 만약에 흉부외과 지원자가 있었으면 당연히 뽑았겠죠. 하지만 피부과 지원자는 정원이 나와 있어도 교수님이 안 뽑습니다. 우리 과는 4년차, 3년차, 2년차, 1년차 원래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1년차가 저 그만둘게요라고 말을 안 했으면 뽑을 이유가 없죠. 어차피 그 친구가 그 우선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의리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언론에서 지금 이렇게 가끔 그런 뉴스들을 보면 본질적인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본질적인 이야기는 전공의가 지금 단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한 것이고 단체 행동을 하고 있는 전공의를 같은 집단으로 보고 복귀시킬 계획을 수립해야지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뭐 포섭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얼마 전에 그 의협 선거도 있다고 했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예, 의협 선거가 이번에 김태구 이제 그 강원도 의사협회장이신 선생님이 최종 당선이 됐습니다. 이분의 이제 뭐 언론에서는 강경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전 이제 이면택 지도부에 비하면 이면택 지도부는 사실은 이제 극우파 그 지도부인 셈이고요. 다른 이제 극우파 의협 회장들과는 달리 나름 이제 그래도 그 안에서는 이제 합리적이고 그런 식의 극우적 정치색을 이제 표명하는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김태구 선생님은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이 지지를 했고 결국 전공의들이 지지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공의들이 전면 키를 완전히 다지고 있다고 보면 되고 제가 계속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던 거 아니고 예전에도 뭐 박단을 만나야 된다.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냥 박단 선생님이 결국 이 모든 것에서 전공의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확인을 해보면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지지를 받고 있는 사실상 지도부입니다. 그 사람을 뭐 패스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죠. 왜냐하면 지금 개원이가 진료 거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교수님들이 진료 거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봉직이들이 진료 거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공의가 진료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 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답을 갖고 오면은 뭐 해보겠다 이렇게 거의 대화가 지금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는 아마 이제 내란 사태 이후에는 민주당하고 오히려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보건복지가 박주민 의원이 위원장이고 그래서 그쪽하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뭐 어떤 대화의 실고가 좀 생길 수 있었을까요? 일단 이 문제를 어쨌든 해결해야 된다는 공감은 있었겠죠. 근데 다만 민주당도 지금 이렇게 뭐 노골적으로 전공의 편 들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같은 이런 행태를 국민들이 이렇게 달가워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냥 백기투항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절충안들을 가지고 아마 협상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근데 이제 민주당하고의 협상보다도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국민의 어떤 감정 문제도 이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피로도도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어떤 수준에서 이제 절충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감원한다? 이거는 뭐 거의 불가능한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주장을 해서 이걸 관철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본인들이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추계위원회나 합리적인 방안을 가지고 이제 증언 추계를 한다는 조건하에 원점 재검토와 나머지 이제 전공의 처우 및 각종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선에서 복귀 아마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결정을 집권하기 전에 민주당이 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현재 윤석열 정부는 뭐 이제 아웃될 건데 이거를 그동안 막고 있었던 게 한 명도 양보 못해 이렇게 버팅겼던 게
윤석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지시를 받았던 게 조규용이고, 조규용 장관은 아까 뭐 이야기를 좀 하다가 말았지만 재경부 출신의 사실은 이 긴축주의자하고 그 모피아의 일원이기 때문에 뭐 민영보험사 이해관계라든가 연금 관련해서만 본인이 총대를 매지, 이거는 사실 용산의 오더대로 그냥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조규용 장관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정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저 의사협회 협회장이나 저는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공의들도. 그래서 이제 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 구체적인 협상이 나오면서 문제가 해결될 공산이 크다. 그리고 더 끌게 되면 이제 더 양쪽 다 너무 이제 피로해지고 매몰 비용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진다는 점을 알고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그냥 좀 기술적인 정보 때문이기도 하고 이런 거 참 관심 많으실 테니까 어쨌든 그 의대 증원을 해서 이제 뽑았잖아요. 지금 신입생 이제 뽑아서 지금 뭐 미등록 사태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서울권에 있는 의대 붙은 사람들은 또 스카이로 가려고 하고 지방 의대들은 또 등록을 포기하고 또 이제 가려고 하고 해서 그 다음엔 뭐 공대로 밀리고 자연대로 밀리고 나중에는 문과까지 마치 어떤 직업의 서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 만약에 이런 것들이 교정이 가능한 건가요? 의대 뭐 20년, 26년 감원을 뭐 주장한다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감원이 가능한가요? 감원은 거의 가능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 감원을 하게 되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으로 진학하는, 그러니까 2026학년도에 이제 입학해야 되는 입시생들에게 이제 거꾸로 엄청난 경쟁 격화를 일으키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 그러면 의사 정원을 줄인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선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이제 거기 또다시 걸려 들어가서 어떤 사람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뭐 이전으로 원점을 간다는 거를 확정한다는 게 아니라 원점을 간다는 전제하에 이제 추계를 다시 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정도가 이제 타협점일 거라고 거의 보는데요. 그리고 그 정도면은 전공의들이 사실 이긴 거죠. 저는 전공의들이 이겼다고 본인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2,000명 증원한 막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본인들도 뭐 이게 지고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갈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뭐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문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향후 5년에서 10년간 해결이 안 될 문제는 결국 올해 입학하는 3,500명과 작년에 입학한 3,000명 해서 7,500명, 그러니까 4,500명이죠 올해 입학할 7,500명 중에 이제 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작년에 입학한 사람들이 다시 시험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도 한 1,000명 빠진다고 쳐도 6,500명 정도에서 7,000명을 한 학년에서 이제 수련을 해서 이제 올라가서 그분들이 이제 의사가 되고 그 다음에 수련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이 끝나는 한 10년간은 이제 정말 정교한 어떤 인력 수급 계획과 전문의 배치 계획과 어떤 재정 지원이나 막 교육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동원되지 않으면 이게 의사 수급이라는 게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거라서 이가 하나 빠지면 난리가 나는 거라서 과거에도 뭐 1995년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의사국시 합격률 50% 정도였을 때 7월에 재시험도 보게 해주고 막 온갖 일이 다 있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전공이 2020년에 시험 거부했는데도 결국 다 다시 등록시켜준 이유도 거기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필수제인 거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결국은 이후에 10년간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되는 업보가 된 거죠. 이 중에 한 세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의사인데 그러니까 25년, 그러니까 이런 나쁜 생각이긴 한데 병원에 갔을 때 저 사람 면허번호하고 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믿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어떤 세대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첨언을 드리면 이번 이제 이 사태로 뭐 결국 전공이 없는 병원, 전공의를 줄이는 병원, 전문의 중심 병원 이야기하면서 상급 종합병원 구조 계획이 진행되면서 이제 그 안에서 경증 비율을 줄이는 걸로 지금 결정이 나서 거기에 대한 가산을 주고 이런 거를 다 이제 지금 인센티브로 하잖아요. 원래는 이게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면서 필수적이고 이제 저희 꼭 필요한데 수익성이 없는 거를 공급하는 구조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이제 그간의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익성이 높았던 외래라든가 아니면 경증 진료로 분류되지만 수익성이 있던 정형외과, 뭐 골절, 뭐 인공관절 치환술, 뭐 허리 수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2차 병원 같은 데 넘어갈 텐데 그 다음 단계는 여기서 스텝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여기 이 병원들이 결국 수련병원이잖아요. 그럼 정형외과 전문의 아니면 뭐 통증 전문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급감하게 되는 효과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냥 이렇게 하나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연쇄적인 이제 파급 효과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다음 정부는 어쨌든 간에 공적 자금을 집어넣고 결핍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공공적으로 결국은 뭐 수익이 없고 적자를 보더라도 그걸 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식이 되든 간에. 그래서 이제는 공공의료를 확충하지 않으면 한국 의료는 작동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 이제 어쨌든 윤석열이 만든 이 말도 안 되는 막무가내식 2,000명 증원안의 후과인데 이걸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10년간에 걸쳐서 이제 인프라를 쌓고 배치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졸업하는 이제 다음부터 졸업하게 된 의사들을 이제 잘 쉽게 얘기하면 유혹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이제 공공의료기관 가서도 뭐 계약제 이런 게 아니라 정규 뭐 어떤 교수 트랙이나 이런 걸 많이 만들고 국립대병원에 뭐 여러 가지 방법들 하는 수밖에 없어요. 만약 근데 그걸 안 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 사태로 앞으로 이제 정말 의료의 질이나 의료 접근성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될 거라고 봅니다. 필수 의료라는 말을 국민들이 많이 들어보게 한 건 윤석열이긴 한데 그 필수 의료를 아주 망쳐놓은 정권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예. 그 책임은 10년, 20년 동안 후대들이 겪어야 되고 저희들이 낸 세금과 우리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이거를 다 메꿔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서 빨리 윤석열이 탄핵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얼마 전에 그 언론에서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국립의료원장님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예. 지금 굉장히 뭐 어쨌든 간에 의사들이 다 빠져나갔으니까 또 돈을 줘서 의사를 또 고용해서 어떻게든 응급실을 돌리고 뭐 그래야 되니까 뭐 돈을 더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동안 그래도 정부에서 돈 좀 줬다. 그래서 그 돈으로 좀 사람들 고용해서 응급실 돌리고 했는데 그나마 거지 같은 정부였지만 그 정부마저도 지금 거의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돈이나 그런 것들이 행정력이 미칠 여력들이 굉장히 없어져서 굉장히 지금 위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요즘에 조금 상황은 어떤지 조금 좀 그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님 인터뷰 저도 봤는데 그 주영수 선생님의 말씀이 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제 올해부터 시작될 이제 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응급실에 그 의학 전문의가 고용이 안 되고 빠져나가고 그리고 고용하려면 훨씬 더 많은 임금을 줘야 되고 그리고 올해 어쨌든 전문의가 또 안 나오잖아요. 신설 전문의들이 대부분 이제 봉직일을 한 1, 2년 하고 개업 시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가 있는데 큰 병원에서 일을 좀 하고 좀 이제 숙련을 좀 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지금 이제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인건비가 상승하겠죠, 뭐.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만 저는 생각할 수가 없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시 포섭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돈으로만 가능할 것이냐 이제는. 그래서 이건 뭐 주영 선생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직자적인 이야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약식의 어떤 임금 체계로는 이젠 작동하지 않는 그런 거고요. 훨씬 더 물론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해서 그간에 이제 병원에서 안 했던 건지 모르지만 보통 이제 저희 교수님들이 의대 교수님들이 그렇게 임금을 많이 받아서 교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대신에 이제 노동 조건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뭐 안식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뭐 휴가 일수가 좀 길다던가 다른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가지고 사실은 좀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인정이 되면서도 지속 가능한 그런 의사 노동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수밖에 없고 근데 그거는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의사 노동을 국립중앙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공무원제도 채용하니까 임금이 낮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계약제로 바꿨습니다. 2000년 정도에. 그러면서 거꾸로 더 유출이 됐어요. 사람들이 그건 착각하는 거죠. 지금 다시 이제 공무원을 하자는 뜻은 아니고 그런 교원의 어떤 처우와 비슷한 것들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주요 공공병원들의
네트워킹이 되는 수련병원이 되는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거기에 연동이 되는 뭐 특수목적 의과대학이 꼭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공의대 같은 것들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저는 보고요. 그 의과대학을 설립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국립대의 TO의 일부나 국립대 의대에 위탁교육하는 방식으로라도 빨리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그 국립대 의대 교수군에 국립중앙의료원이나 주요 지방에 이제 좀 그래도 규모가 좀 있는 그런 의료원에 있는 전문의들을 또 포섭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은 이제 돈이 들어갑니다. 국가의 재정이 들어가는 거고요.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건데 그 돈이 아깝고 그냥 시장에서 그냥 이렇게 막혀놓고 행위별 수까지 하여서 수까 좀 더 주고 가서 일하라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저는 이거는 그냥 파탄이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때 질문 주셔서 답변해 주셨고요. 제가 오늘 이 질문지를 좀 준비하면서 그 AI, 챗GPT랑 퍼플렉스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퍼플렉스티에다가 탄핵 전국에서 의료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결할 방안을 알려주시오. 그랬더니 예. 그 공공의료 확충, 그다음에 지역의사제 이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민주당의 6개 대책에 대해서 알려주더라고요. 여러분들 저희 방송에서 여러 번 강조하긴 했지만 이미 AI도 답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촬영할 때는 저희가 윤석열을 빵에 보내고 촬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